입은 이준석이 이 똥개로서 명태균 씨에게 갚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보면요, 정말 반전의 반전.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서 재밌었죠.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헉! 이라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뭔가 뒤통수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판은 뒤통수 세게 맞고 입안이 얼얼해지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익숙해졌을 때 이제 희망을 놓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로서 여기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겠구나.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법관 출신 주제 이러면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1심이 제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재명을 시작으로 그 뒤는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준석 이제 빠이빠이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정치권의 사법 위기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뭐 이 다음 재판 5개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의 사나이가 된다라는 거죠. 점점 더 고조된다라는 것, 그리고 조국도 12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겠죠. 뭐 파기환송 이런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바로 뭐 깜빵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배지 떨어지고 당대표직 나가리 되고 비례대표도 한 사람이 들어오겠죠. 조국이 없는 조국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도 지금 소환 일정 검찰과 조정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한 것, 지시를 한 것 모든 최종의 책임자는 문재인인데 문다혜 부르고 김정숙 부르고 이러니까 야, 네가 가서 마무리 쳐. 임종석도 조국도 뭐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거 문재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까지. 그런데 이제 조국의 일정이 되게 웃겼는데요. 조국이 12월 12일 대법원 그 선고하는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40분, 45분인데 그 말은 빨리 선고하고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 먹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길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뉴스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5분 만에 12시에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15분 만에 끝낼 거다라는 거죠. 아무튼 좌파 진영에서 주요 인물들 조국,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사법 처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판도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좌파 진영의 이준석까지. 거기에 여권 진영에서는 단계 게이트, 한동훈의 가족이 연루됐다라는 의혹의 게시판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명태균 씨는 이준석의 당대표 시절 각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이제 뭐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의혹까지 보태지고 있어서 이준석이 정치적 위기 논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상납 불기소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히 이준석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법적인 관여 정황 그리고 금전 관련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이준석 또한 사법 위기가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비슷한 방식, 그러니까 명태균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폭로전을 지속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봉지욱 기자도 만나러 갔다라는 건 이 좌파 진영의 끈끈한 뭔가 언론을 또 이용해서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지금 호랑나비 춤을 추고 있는데 저는 아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인들 간의 신뢰, 뭐 장해찬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저기 오늘의 적이 아니고 뭐 이제 이익에 따라서 뭔가 부합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죠. 그게 무슨 정치고 정치인입니까? 그냥 본인의 영달에 따라서 이제 손잡고 손을 끊고 하는 거지. 그건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암튼 이것이 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한 그리고 좌파 진영은 이미 이준석이 광대고 이준석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더 이상 이준석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과 관련된 검찰 조사, 명태균의 공천 개입, 공천 헌금 이게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운명 공동체로서. 그리고 경북 지역의 안동입니다. 안동에 대한 금전 거래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뭐 정치 인생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어찌 묵인하에 법적에 대해서 책임을 좀 꼼수로 덜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죠. 성상납 같은 경우도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7억 각서에 대해서는 성상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으나 성을 제공했다는 여성의 진술 번복, 그래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이 사건이 아니다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이거는 누구의 입맛에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춤형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준석은 법적 책임이 물어질 것이다. 그만큼 정치적 위기다. 관종똥개가 지금 8일째 페이스북이 멈춰 있습니다.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죠. 그리고 본인에게 스크러치 날 것, 조금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기분 좀 상한 건 빠르르 떨면서 이제 막 적는데 8일째 입을 닫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봉지욱 기자 집에 이준석이 갔다라는데,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와 이준석이 만났다라는데 이것도 한번 파보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언론 대응팀이 따로 있습니다. 언론 대응팀이 따로 있는데 꽤나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답을 낸들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이제 끝나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 사법 위기 좋습니다. 과거의 성상납 이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무고죄가 불기소 처분되면서 잠시 벗어난 거지만 이제 강신합 변호사께서는 항고한 상태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명태균 씨에게 구명 로비를 했죠. 김건희 여사에게 좀 말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본인이 떳떳하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고 짓거리더니 뒷구멍으로는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것에 놀랍지도 않지만 그냥 구역질이 좀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 개입, 이 금전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큰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가 그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싹 다 들고 가던 하드디스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들통이 났고 거기에 이제 복구가 되면서 이 명태균 씨와 나눴던 카톡들이 상당한 양 나왔고 거기에 대부분이 이준석이었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꽤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암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준석과 함께 했었던 이제 관계를 가졌던 그리고 이준석을 좀 두둔했던 정치인들도 이준석의 방사능에 오염될까봐 지금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거는 심각합니다. 사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달고 김건희 여사 달고 내가 말이야 돈 받고 똥개 이리 내려와봐 이준석 준수가 밥 먹어야지 3천만 원 행사비 받고 이런 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 당대표였습니다. 김영선 전략 공천에 대해서 이준석이 윤상현에게 모든 걸 맡겨놨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정진석 공관위에게 맡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당대표 도장 없으면 공천 상황 정리 안 됩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 이준석이 찍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가 됐고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앞뒤 상황이 맞지 않다. 이 홍매화 사건으로 시작됐죠. 이준석과 명태균이 코 파고 천하람이 땅 파고 홍매화 두 그루 심고 들통나자 이게 유교적인 뭐다 라면서 입을 짓거렸는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이 사진 하나가 굉장히 명태균 씨와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폭로전을 이어간다라고 하지만 5월 9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 시기 5월 10일이 아마 그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 밤 12시 20분에 윤희 김영선 전략공천 일하던데 라는 문자 메시지를 딱 보내면서 5월 9일날 아침에 10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끔 만든다. 이런 유도 문자를 보냈다라는 얍삽한 짓을 한 것. 이 논란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마이크를 빌려주는 그 CBS 김현정 라디오에 나가서 막 변명을 해대죠.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본인이 말하면 말 안 듣고 그래서 쿠션을 이용했다. 명태균 씨가 얘기하면 다 듣더라. 이러면서 본인이 5월 9일날 밤 12시에 문자를 보냈던 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거기에 쿠션으로 이용했다. 비둘기, 명태균을 이용했다. 이러면서 연막 작전을 펴냈습니다. 하나 씨잘데기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대가리는 좀 뭐 굴릴지 모르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되게 수가 얕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라는 거죠. 하버드 고졸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3천만 원짜리 똥개입니다. 3천만 원짜리 똥개 강연료를 받았다. 그게 명태균이 대신 받았다. 왜?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뭔가를 받을 돈이 있나? 아니면 은혜를 입은 이준석이 이렇게 몸으로 뛰어서라도 돈을 갚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살짝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명태균이가 이준석을 돕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있다. 이준석이 이제 명태균의 PNR에서 5월 16일 발표한 1위, 당대표 적합도 1위를 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눈덩이처럼 당대표가 커져갔다. 남성의 지지 빡빡. 그리고 전당대회 동안 전무후무한 이례적인 일을 했다. 뭐 6, 7차례 이상의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다. 이거는 없던 일인데 이준석에게는 일어났다. 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준석이 발끈, 부정선거, 뭐 초기 증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준석이 발끈하는 포인트만 딱 잡으면요. 그거 이준석이 가장 구린 구석입니다. 부정선거의 발끈. 그러고 뭐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보수 패널들에게 뭐 코인팔 이러면서 막 폄하하죠. 이게 이준석의 약간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의혹을 딱 제기하자 발끈해서 10억을 거니마니 10억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뺨코 그들의 세상에서는 이준석 의 학력은 아마 금기어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이준석에 대해서 비난 댓글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이준석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를 기본 설정해두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달면 뭐 비싸기라고 하죠. 삭제되는 거, 차단되는 거, 몇 날 며칠 못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이준석에 대한 욕을 당대표 시절 못 썼다라는 내용이 이제 댓글에 곳곳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발끈해서 페이스북에 막 적고 상대편 공격하고 그 사실에 대한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니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죠. 이게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아무튼 이준석은 본인에게 거론되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에 발끈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마사지가 된 여론 조사를 빵빵 띄워주면서 이준석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 입은 이준석이 이 똥개로서 명태균 씨에게 갚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 이제 대응하는 거를 보면 주로 갈라치기. 이제 폭로전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이제 명태균 같은 경우 본인이 폭로했던 방향과 조금 다르게 더 많은 사건들이 본인이 막 개입되는 사건들이 막 터져 나가니까 명태균의 돈길 좀 봐봐 이러면서 명태균을 구속시키고 아예 깜빵 보낼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준석이 막 튀어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당황하셨어요. 이 다음에 이제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자.
폭로전 막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영양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남밑 빌빌빌 거리고 돌아다니다 들어와서는 뭐 한 시간 가까이 막 이야기를 하죠. 횡설수설 하다가 마지막에 아니 당대표가 당선인 또는 당선인 신분의 사람과 공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는 폭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나는 윤석열 당선인과 논의했어로 끝났죠. 그러고 김건희 여사를 처음에 폭로하겠다, 뭐 공천 개입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말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 녹취 내용에 아유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룰대로 하셔야죠. 전혀 개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폭로 전에는 엑기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은 이제 대통령실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일일이 대응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막 암시하면서 폭로할 수 있다. 내가 검찰 소환 조사를 가면 이 팔보따리 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성철이라는 사람을 막 이용하죠. 그런데 그 동시에 재보궐선거 윤상현 공관위와 정진석 공관위의 이제 지방선거죠. 여기가 한 220곳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진석 공관위가 지금 비서실장, 그러니까 더 많은 상황을 안다라는 거죠. 220개 가까이 되는 지역에서 8개 보따리 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구린 건 한 200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천 헌금이라는 말이 그때 막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준석이 폭로전을 이용하는 건 이준석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방송을 많이 나갑니다. 이준석이 이제 위험해졌을 때마다 마이크를 빌려주는 곳곳에 나갑니다. 언론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준석은 이제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생각을 하는 게 당원도 아니면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죠. 그리고 장해찬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동훈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에 대한 논쟁에 이제 명태균 논란을 이제 물타기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 비호감인 이준석과 함께 붙은 장해찬이 더 비호감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약간 전략을 바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만한데 지금 이준석 파트니까. 아무튼 이준석이 생각하는 게 이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겨냥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는데 네가 어디서 국민의힘에 입을 대라는 거부감 때문에 그것도 많이 먹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재명의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개딸 그리고 민주당 당내의 분열 그리고 그립감이 사라지고 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조금 덜할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TK 민심이 확실하게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다 주죠.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요동치고 있는 안보 위협 이런 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믿음을 투척하는 모양새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점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에 대한 이런 공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준석은 또 조금 더 위축되고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점차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권모 술수에만 의존하고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악취가 나는 이준석 이제는 빠이빠이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